덕분에 축구가 더 재밌어졌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진짜 솔직히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았거든요. 보람을 느껴서. 여기를 떠나서 이제 뭐 또 결국 팀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 역할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게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장소가 바뀐 것뿐이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부 오늘 장영훈 코치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 맡은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어쨌든 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리 장영훈 코치가 드디어 이제 프로 구단의 이제 전력분석 코치로 이제 가게 됐고 이스타 패널 출신 최고 오픈. 전 시즌 K리그 이제 준우승 팀으로 적을 옮기게 됐습니다. 몇 년 만이죠? 다시 이제 프로팀이랑 이런 게. 이제 해 바뀌고 가니까 이제 6년이죠. 6년. 네, 이제 19년에 전남 갔었으니까. 네. 전남 2025년이니까 6년 만이죠. 6년 만에 이제 프로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그때 전남 2부 예, 강등당하고 첫 시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단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감독님 데려와서 바로 승격하겠다였는데 뭐 아직 못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는 K2에 있는 프로팀에 갔다면 지금 K1으로 가는데 또 이제 전 시즌 리그 준우승 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영훈 코치 개인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풀어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제의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근데 오피셜 명칭이 이게 좀 항상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디는 분석관이라 그러고 어디는 뭐라 그러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전술 분석 코치고요. 전술 분석 코치네요. 코치? 네네.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왜냐면 효진이 형이 최효진 코치님이 강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전남에서 같이 있었죠? 네, 그때가 이제 형이 주장이었고 이제 저는 그것 때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연락은 되게 자주 했어요. 연락 자주 하고 뭐 축구 얘기도 뭐 저도 강원 경기 계속 보니까 그래서 경기 보고 뭐 그날 경기 얘기도 하고 뭐 그 외적으로 그냥 뭐 축구 얘기도 이제 뭐 강원 경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효진이 형도 세트피스 담당해서 올해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피스 같은 경우 저도 보다가 뭐 있으면은 뭐 이런 거 좀 아이디어 괜찮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형이랑 교류 자주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뭐 얘기는 솔직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제의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저도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근데 제가 영국 있다가 스페인 넘어갔는데 스페인 간 건 이제 그 K리그 연맹에서 그 연수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이었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세비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딱 이륙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보이스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보이스톡이 오는데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놨네요. 하기 직전에 하기 직전에 딱 하려고 하는데 안 걸리네. 하기 직전에 딱 했는데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이름으로 이제 안 돼 있는 계정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뭐지 이러고 그래서 받을까 말까 사실 하다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전화 직접 주셨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알렉스 퍼거슨이 그 박지성한테 이제 전화를 하듯이 정경호 감독이 이제 개눈가르게 전화를 딱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웃긴 게 딱 그러고 했는데 좀 이륙 직전이라고 느꼈는데 이륙을 또 좀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전화하다가 근데 그래서 한 5분 얘기를 했나 하고 근데 이제 비행기라서 이제 이륙한다고 하고 근데 거의 또 대화는 어느 정도 하고 좀 뭐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제 끊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한 번 더 또 전화 주셔가지고 그때까지 답변을 안 하는 상황이었나요? 네, 뭐 이렇게 막 왜냐면 이게 막 비행기 타고 있고 막 이게 또 옆에 막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도 이렇게 뭐라고 막 거의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뭐 얘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코치를 여기저기서 그래도 계속 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근데 항상 좀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뭐 문제까지는 아닌데 항상 이게 좀 일할 때 약간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일을 하면은 뭐라 그러지?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기서 원했던 거랑도 다르고 괴리감이 좀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자꾸 이게 뭐가 계속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특히 유소년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누가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 그래도 나한테 원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뭔지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저도 비공개인가요? 어떤 네? 부분을 원하셨는지? 네, 뭐 그냥 하다 보면 나오겠죠. 뭐. 밀당 잘하네. 옛날 이런 거 이렇게 툭 물면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왔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면은 또 열심히 잘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전술 분석 코치잖아요. 예. 전력 분석관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감독님이 좀 원하신 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오는 거 영상 같은 거 꽤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나 보셨냐 이렇게 여쭤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서 좀 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뭐 분석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저도 거기에 좀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스페인 갔던 것도 이제 통역을 간 건데 이제 훈련 방법론적인 거 이번에 세비야 구단 갔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제 프로사나 코치님도 오셔가지고 하는데 약간 연수 느낌으로 간 거죠? 네네. 2주 정도 이제 구단에 아예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구단의 시스템을 다 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의의가 있는 게 훈련 방법론적으로 그쪽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어쨌든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계속 스페인 사람들이랑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간 건데 그냥 결국엔 또 그거랑 같은 결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훈련 방법적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뭔가 좀 아이디어를 계속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그냥 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전술 분석 코치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보통 코치 붙으면 이제 좀 코칭 스텝하고 이제 분석관은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이게 지원 스텝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보조가 많은지가 좀 궁금했었고 요 90원에 감사합니다. 개눈가리 시선 진짜 전문적으로 좋았는데 덕현 형이 대신 강원도 가라고 최고 배가 강원도를 강원도 춥대. 뭐 회는 먹으러 가겠습니다. 회는 먹으러 아니 혹시 뭐 장비 담당 비나요? 그럼 따라가지 그러면. 아까 강원도 부스케츠라는 분이 그 강원도 등산 코스도 알려주신다고. 제가 근데 등산을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질려가지고 제가 등산을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웬만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오케이 아닙니까? 그런 코치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죠. 혹시 그러면 이제 개눈가리 시선 어떻게 막 꽁병지 TV에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요청이 오면 이제 갑니까? 네이밍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에서 이제 개눈가리 시선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 어쨌든 강원이 준우승했잖아요. 부담 같은 건 없나요? 어쨌든 이 팀을 더 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좀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감독님 계시니까 저는 돕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또 재밌었던 게 이번에 스페인 가가지고 저기 한국 저번에 10월 달에 에스파뇰 왔었잖아요. 만났던데? 가서? 가서 또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 보고 이제 끝나고도 같이 저녁 먹고 했는데 코칭 스태프랑도 근데 거기 이제 수석 코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경기 보고 이제 저 숙소까지 또 데려다 줘가지고 이제 막 차에 오면서 막 얘기를 막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본인도 수석 코치한 게 이번 시즌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로 아시스텐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 수석 코치하고 딱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있는 코치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일하는 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그 친구가 얘기해줬던 게 나는 팀에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돕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제가 가면은 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그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제안 받기 전 상황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냥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했네. 근데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감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결과가 현상으로 딸려오기 위해서 가는 거지.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치라는 직업 자체도 그러고. 그리고 그냥 저는 솔직히 중계 처음 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계 처음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게 야 라이브인데 긴장 안 되냐 근데 근데 라이브라는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한테 원하는 게 있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난 그냥 그걸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가적인 걸 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긴장하거나 딱히 뭐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컨트롤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고. 네. 어쨌든 이제
그 전남에서도 어쨌든 이제 코치로 이제 이것도 하고 또 통역도 그때 당시 이제 네네. 담당을 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진짜 코치로서의 네. 첫 제안이잖아요. 이 네, 프로 네. 무대에서. 네. 좀 개인적인 체감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 같은 프로필이 현장을 계속 또 돌아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우선순위는 항상 있었고, 근데 또 저 같은 프로필이 국내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막 엄청 막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제가 좋은 선례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확실히 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 뭐 그래도 감독님한테 감사한 건 그거죠. 어쨌든 간 그런 프로필인 사람을 코치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배경 보지 않고 이제 제가 나오는 컨텐츠를 이제 좀 많이 보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대화를 했을 때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온전하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락을 주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또 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는 알거든요. 이 재국 씨랑 여기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름에 제가 한번 사우디도 갈 뻔했었어요. 결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좀 설레발 치기 싫어가지고 좀 다 되면 얘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뭐 아시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뭐 계약서도 계약서 사인만 빼고는 진짜 다 했어요. 막 비자 신청하게 뭐 여권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연봉이랑 뭐 분기별 뭐 순위 수당까지 막 하고 그런 것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빠그라지고 했었는데 야, 사우디 갔었으면 우리 다 초청해가지고 그럼요. 저기 그 약간 기름 부자의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차 한 대씩 뽑아주고 연봉은 많이 받을 거니까. 그러게. 아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얘기했을 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못 하니까 이제 쿠팡 해설도 이제 그러면은 네네.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저런 게 있었으면서 그때 또 제 결혼식 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농담식으로 아니, 청첩장을 안 주겠다 그러면 어차피 못 오니까 맞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진전이 됐었는데 그치. 결국에는 그쪽에서 뭔가 이제 뭐 소통이나 이런 게 이제 네네네네. 안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가 결렬이 됐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프로 네. 무대 이제 코치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까 네네.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얘기했는데, 나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그러니까 가면은 또 어쨌든 간 또 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나한테 뭔가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부르니까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안 가도 방송 쪽으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고, 특히 사람이 항상 어딜 가든지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난 한국에 있으면 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즐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때 딱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게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불렀나 본데. 사우디에서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불렀어. 아니 근데 돈은 뭐 2부였어요. 2부. 1부는 아니고 2부였는데 돈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닐 거고 그래. 사우디에 네, 많이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간 뭐 근데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금액도 중요하지. 만약에 그렇죠. 왜냐면 해외를 나가는 거니까. 네. 한국에서 일하는 네네네. 거에 비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한 5배다. 그러면은 그 기회가 놓친 게 굉장히 아니, 근데 아쉽겠죠.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 정도 아니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러긴 했어요. 왜냐면 딱 일을 다시 좀 하고 싶은 시점이긴 했어서 계속. 왜냐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항상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항상 현장에 있다. 네. 근데 아무거나 해서 또 뭔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답습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진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했는데 그때도 어쨌든간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또 그런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온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리고 네. 그게 궁금하네. 지난 시즌 어쨌든 강원 경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좀 더 뭐랄까. 이런 거는 디벨롭 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간단하게 그냥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대충만이라도.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좀 인터넷 환경이 저긴 또 호텔이 열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보진 못했는데도 아마 3-4경기 정도 쭉 봤어요. 뭐 경기 일단 보기도 했지만 못 본 경기들이 있어서 쭉 봤는데 일단은 뭐 감독님이 저한테 좀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지공이 지난 시즌도 나쁘진 않았는데 K리그 내에서는 지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경기 보면서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저도 그 전에 경기를 보긴 했지만 이제 또 이게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는 그래도 좀 지공을 조금 더 개선이 가능하겠다.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업무 관련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건 없겠지만 네네. 그 어쨌든 이런 직접 편집도 하시잖아요. 네네. 영상 관련 그런 네. 것도 그러면은 가서 하나요? 그건 아직 모르나요? 분석관을 제가 한 명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일할 분석관을 좀 뽑게 될 것 같고요. 아. 뽑게 돼서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영상은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 지도자 학교도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그게 레벨 1, 2 다 과목이 애초에 있어요. 그것도 통과를 안 하면은 애초에 그게 라이센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거 하는 거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 일을 할 때부터 그걸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처음엔 그래서 힘들었죠 사실은. 그 발렌시아 아카데미 때 일할 때 구단 코치들은 다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라고 거기는 내부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경기 끝나면 항상 내 팀 거는 내가 컷하고 내가 편집해서 다 넘겨주고. 비디오 세션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 뭐 그런 거 같은 건 사실 좀 크게 문제는 없죠. 프로그램을 뭐 근데 어떤 걸 쓰냐 뭐 이 정도만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뭘 쓰나요? 저는 지금 저기 컷? 메트리카 스포츠라는 거 씁니다. 파이널 컷도 쓰긴 하는데 메트리카 스포츠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약간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예 스포츠가 또 이렇게 붙는 거 보니까. 네, 그거 있어서.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바르셀로나 가서 저기 스마트 풋볼이라고 거기가 훈련 방법론 교육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이번에 한국에서 연수 오신 분들한테도 분석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서 또 메트리카 스포츠를 써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한국 오신 감독 코치님한테 설명 드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이제 프로 무대로 돌아가게 됐고 이제 리그 또 준우승 팀이랑 되게 강팀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 이거에 있어서 이스타 TV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 애초에 감독님이 이거 보시고 연락 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됐고, 이거 저는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부가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저 초대석 할 때 그랬잖아요. 전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맨날. 특히 이거 하고 나서부터 많이 그러는데 주변에서 뭐 꿈이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 근데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나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아까 뭐 경기 결과 말씀드렸지만 그건 현상으로 딸려오는 거지. 그걸 내가 바라보고 가면 자꾸 내가 그거를 성취를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좌절하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과거엔 저도 그랬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관점에서 저는 항상 나왔을 때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제 자리 지키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뭐 혹여나 이제 제가 뭐 큰 논란으로 이제 사라졌을 때 그 혹시 장비 담당 자리 좀 있는지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열로 올 수 있는. 아니 거기 이제 방송하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묵묵하게 그냥 사람은 어떻게 저희 구단에 들여? 이제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강원 딱 무슨 저기 뭐야? 강원 시민구단이잖아. 이것만 이렇게 어떻게 그래? 싹싹싹 세팅 딱 해주고 제가 그때 또 이제 새끼 코치 역할 많이 했거든요. 그 세팅하고 이런 것들. 코치. 너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강원도에 너가 갈 일이 있으면 거기 가야지. 랜드 가야지. 랜드로 여기서 이제 크게 한탕 해가지고 이제 역전시키겠다. 인생 한 방. 랜드에서 새끼 코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장영 코치의 이 또 강원 FC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제 개눈가리 시선 이따가 끝나고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 도내주신 분들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계속 나눈다 보니까 좀 지나간 게 있는데 그 저희 이제 항상 또 많이 이것저것 선물 좀 보내주시는 그 또 해TV님 예전에 주혜진님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영탄님은 다음 시즌 이제 또 우리 강원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강원. 그리고 오인영님이 또 대전 경기 보러 오실 때 인사드렸었는데 다음에 또 대전으로 오시라. 대전 원정 갔는데 대전 팬들이 인사하면 또 이제 해줍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상대팀인데? 그 요새 선수단도 가서 또 원정 인사하고 하잖아요. 일본 J리그 구단 그런 것도 보고 당연히 해야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장영 코치의 강원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본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입중계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유벤투스 맨시티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뭐 간략하게 저희가 예측을 하긴 했지만 전반까지 0대0으로 균형을 유지하다가 후반에 유벤투스 2골 터지고 유베가 맨시티를 또 2대0으로 잡으면서 경기가 갈리게 됐는데 이 경기 찬우 형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맨시티의 부진이 너무 오래 간다. 너무 오래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경기도 결국에는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후반전에 들어와서 저쪽은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맥케니도 뭐 교체 투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교체 투입하는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뛰어다니고 에너지를 이제 뽐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안 된다 맨시티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으로서도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전체적인 스타일을 이게 유지가 가능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가장 큰 건 로드리가 빠진 거죠. 아, 그쵸. 그 다음에 코바치치도 부상당한 거고 스톤스도 부상당한 거예요. 어쨌든 그 자리 중원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가장 키가 될 만한 선수들이 차례대로 다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나? 그걸로 지금 계속 찌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무승부라는 경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승을 못 챙기고 있다라는 게 맨시티한테는 10경기 1승 2무 실패 이건 강등권 성적이지. 그쵸. 그것도 강등권 성적도 보통 강등권 성적이 아니라 진짜 완전 하는 팀. 아래서 헤매고 있는 그런 팀들. 야, 이건 좀 너무 좀 심각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베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경기 이제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이 뭐 괜찮았다든지. 아, 이 경기는 사실 캄비아소 선수가 네. 그 부상으로 이제 못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쪽 지역에서 이제 수비하는 거 혹은 그다음에 이제 캄비아소가 올라가서 이제 경기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영향력 끼치는 게 많은 선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됐는데 사보나가 다른 건 몰라도 걔 수비는 잘합니다. 수비는 잘해요. 수비를 잘해서 맨시티는 오른쪽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네. 유벤투스는 오른쪽 지역에서 이제 수비를 해낼 때 그쪽에서 도쿠랑 그릴리시를 같이 써가지고 좀 뭔가 거기를 좀 뚫어보려는 네.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그게 이제 미드필더진이 이제 공을 잡았을 때는 후반에도 들어와서 교체 작업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앞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이게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제 수비가 불안했었던 맨시티, 근데 유베는 이제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잘 보였고 디그레고리오 같은 선수도 중요한 순간 선방 많이 해줬고 만약에 뭐 실점 같은 게 나왔으면 뭐 긴도한 슛 같은 거 그런 거는 만약에 먹혔으면은 그게 거기서 이제 유베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결국 수비적인 거, 골키퍼의 선방 이런 것들이 잘 버텨내면서 결국 후반에 이제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수비적인 게 이제 양팀 경기의 결과를 좀 갈랐다라고 이제 총평을 좀 해주셨고, 이 뭐 맨시티 어쨌든 과르디올라 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맨시티 부진이 쭉 이렇게 길어지는 건 그 선수단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네. 뭐 그거 외적으로 뭐 본인만의 생각이 좀 있는 게 있나요?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든지. 저는 근데 과르디올라가 이거 얼굴 막 긁었을 때 얘기 아마 했을걸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늦게 온 거고 언제 올지 몰랐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패배 숫자가 많기는 한데. 근데 여태까지 안 온 게 좀 이상한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이러한 그런 슬럼프가. 네, 왜냐면은 그 현대축구 뭐 최근 이 탑 완전 엘리트 레벨은 이제 3년 주기설 감독 3년 설이 있는데 이번에 뭐 선수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 이번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 재계약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가고 그리고 본인도 막 거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본인도 인터뷰한 걸 보면은 감독을 막 그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많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좀 나가고 재계약하고 나간 다음에 뭐 한 1, 2년 좀 쉬다가 대표팀 같은 경우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재계약을 해서 저는 조금 의외였거든요.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 근데 결국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이런 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이렇게 그냥 결과만 딱 봤을 땐 극단적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청 놀랍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흔히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 표현을 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말고 안 될 때도 반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런 게 이제 특히 뭐 보통은 이제 강등권이나 요런 데 있는 팀들의 감독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선수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과르디올라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수들 심리적인 거 같은 경우도 엄청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원정 갈 때도 뭐 경기 당일날 가는 경우도 있고 전날 가서 안 자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선수들 가족들이랑 최대한 시간 많이 보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디테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또 극복을 할지도 좀 봐야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솔직히 당연히 로드리 없는 것도 크긴 한데 그냥 너무 우승 계속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려 그게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는 솔직히 생각은 하진 그래서 않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어쨌든 우승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 기준에는 파도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결정적인 패배는 있었죠. 뭐 리옹전에서 뭐 무너졌던 거나 챔스 결승에서 첼시한테 사실 그때도 맨시티가 사실 이제 정배에 가까웠지만 네네. 결국 카이 한 방으로 첼시가 우승을 했었던 거나 그런 걸 뭐 파도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기간 자체가 이제 너무 좀 긴 느낌이라 이런 게 또 맨시티 입장에서도 펩 입장에서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여느 감독이라면 그리고 여느 구단이라면 좀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이제 찾아온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아무리 부상자가 많고 그 선수들 스쿼드 뎁스 자체가 굉장히 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성적을 낼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리코 루이스가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난 경기 페이노르트 경기 제가 직접 가서 봤고 맞아요. 3대3 경기. 네, 그 경기 리코 루이스가 이제 오른쪽 풀백 위치로 배치가 돼서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실상의 미드필더 역할을 했었고 이 경기는 이제 왼쪽 풀백 위치로 배치가 돼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했었고 근데 저는 그랬을 때 리코 루이스하고 귄도안하고 둘이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맨시티랑 붙는 팀들이 레벨 자체가 그렇게 해서 둘이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상대의 팀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리코 루이스는 특히나 피지컬이 막 엄청나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보면 애가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위치도 되게 좋은 위치에 센스도 가고 되게 좋은 스타일이고 시야도 좋아서 패스도 잘 봐. 패스길도 잘 보고 그러는데 선수가 좀 체격 좋은 선수나 조금 빠른 선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그거 좀 힘들어하더라고. 그날 경기 페너로스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대안이 없다는 건 알겠어요. 대안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선수 숫자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대안이 없지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결과 이러면 자꾸 너무 많이 지니까 약간 선수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위닝 멘탈리티가 아무리 우승을 많이 했었던 팀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도 확실히 저거 말씀해 주신 거에는 동의가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 뭐 리옹한테 지고 이럴 때 말씀하셨던 게 그 전에 보면 다 결국엔 트랜지션에서 이제 내줘가지고 이제 지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균도안 처음에 바르셀로나 이제 나왔을 때 엄청 막 이게 이슈였잖아요. 막 내보냈다고. 근데 이제 저희 그때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내보낼 만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남겨도 또 좋은 선택이긴 한데 뭐 금전적인 거나 축구적인 거 감안했을 때 저는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딱 그 부분이었잖아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도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할 때 같은 경우 보면은 트랜지션에서 너무 헐거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느슨한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지만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약점이 있는 편인데 근데 이제 로드리까지 빠져 있고 이제 특히 이번 경기 같은 중앙이 결국에는 균도안이랑 리코 루이스 나온 건데 그러면 그 예전에 과거에 챔스에서 결국에는 항상 한 번씩 물 먹을 때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게 근데 막 엄청 경기 내내 털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레벨은 딱 그 한 번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한 번 골 먹힐 거를 이제 그냥 0으로 상쇄할 수 있느냐인데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최근에 또 거꾸로 보게 되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시티가 좋았던 거를 계속해서 뭐 우승 포함해서 지난 시즌도 그렇고 보면은 그 부분에서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개선이란 게 0에서 이렇게 10으로 된 게 아니고 7, 8이었던 게 8, 9가 이제 뭐 90 정도가 된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약간 회귀한 느낌이 있죠, 사실. 두 번째 실점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에요. 보면은 두 번째 실점 그 트랜지션 왼쪽에서 이제 공을 이제 그때 아마 도쿠가 오른쪽에 있다가 공을 뺏겼을 거예요. 도쿠 뺏기는 건 그럴 수 있지, 그거는. 뭐 올라가서 할 수 공격하다 공 있으니까. 뺏기는 건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왼쪽에서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왼쪽에서 공격 전개를 하는데 가운데 이제 맥케니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만약에 로드리가 있었다, 혹은 아니면 로드리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미드필더가 있었다면. 거기서 맥케니 들어가는 걸 보고서 이제 이쪽에 이제 유벤투스 선수 2명인데 이제 균도안이 이제 여기 가까운 데서 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측면 쪽에. 물론 3명이 잘 막아냈으면 공 그냥 아웃시키고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균도안이 봤어, 뒤에 맥케니가 뛰어가는 거 봤어. 근데 보고 거리가 좀 머니까 저기 가는 거를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이쪽을 그 사이드라인 쪽으로 가더라고. 저거 공 저기로만 빠지면 저 큰일 나는데 근데 진짜 그쪽으로 공이 빠져버렸고 거기서 맥케니 공 잡고 나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뭐 반대편 전환 우주 패스 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약간 미드필더들이 이거는 좀 미드필더가 커버하기 좀 무리다, 힘들다. 그게 딱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장코치님이 얘기해주신 그런 뭐 트랜지션 관련한 문제나 찬우 형이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ST한테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유벤투스 맨시티 경기는 유벤투스 2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 다른 경기 결과적으로만 좀 정리를 해보면 바르셀로나는 5골이 터진 난타전 끝에 3대2로 도르트문트를 제압을 했고요. 리그 직전 경기에서 이제 레알 베티스와 이제 비겼었던 그 아쉬움을 조금은 털어내는 승리가 됐고, 하피냐 한 골,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지난 베티스전에 이어서 또 이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스날의 경우에는 카이 하베르츠가 한 골, 그리고 부카요 사카가 이제 멀티골 넣으면서 에이스 모나코가 사실 그렇게 좀 뭔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냥 3대0으로 이제 완승을 거둬버렸죠.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인터밀란? 네. 왜요? 아스날이 모나코를 3대0으로 이겼죠. 네. 인테르 아스날 1대0으로 이겼죠. 네. 그러면 모나코를 4대0으로 이긴다. 네. 인테르가 모나코랑 있나요? 경기 있어요. 그래요? 네. 마지막 경기가 모나코랑 하는 경기입니다. 그 모나코를 이긴 아스날을 이긴 인테르를 꿈꾸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4대0인 거죠. 네. 4대0 기대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보고 들어오는 거였는데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이 경기 못 봤거든요. 아스날 모나코 티켓. 직접 가서 보려고 했는데. 했는데 저희 그 아스날 저번에 유니폼 사주셨잖아요. 컨텐츠에서 칼라피오리 그거 이제 입고 가서 보려고 들고 갔는데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못 보고 이제 들어왔죠. 그래 축하할 일이죠. 뭐 그거 보고 강원 코치 안 갈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 안 보고 강원 코치 갈 겁니까? 이거 또 말도 안 되는 또 딜을 하려고 하시네. 어제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근데 오늘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때 종인이 형이 이제 또 유니폼 구매해가지고 칼라피오리를 또 이제 선물로 그때 주셨고. 거기 갔을 때 에메리츠 스타디움 이제 그 투어 갔었을 때 에메리츠 스타디움 이제 구장 투어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저희 도는 그 와중에 이태리 분들이 계셨어요. 부부인데 이제 노부부였었는데 중년 부부였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쓰시는 영어나 그 말들이 이제 이태리식 억양이 이제 묻어서 나와요. 약간 콘테가 영어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느낌인데 딱 그분들 그 아스날 라카람에 들어가서 라카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딱 그 라카룸에서 사진 딱 한 장 찍었거든요. 그게 칼라피오리 유니폼 딱 잡고 거기서 이제 사진 찍으시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손님이 이게 딱 찍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그리고 사실 이제 뭔가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선수가 또 막 많진 않잖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진 않죠. 조르지뉴는 안 쳐주셨나 보네요. 조르지뉴요? 조르지뉴는 약간 그거 걔 그 오리온지잖아. 걔는 또 그 원래 이제 이태리 원래 혈통이긴 하지만 걔는 브라질 출신도 될 수 있었던 애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이게 정통 이탈리아. 칼라피오리는 생긴 것만 봐도 딱 이탈리아. 그냥 완전 이탈리아. 그냥 이탈리아잖아요. 그 아르헨티나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비슷한 디발라 같은 애들도 보면 되게 좀 디발라 메시 다 이탈리아 대표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시조차도.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지 않았나. 그리고 조르지뉴 대단한 선수입니다. 발롱 포디움. 대단하죠. 아니 저 그리고 웨스트햄이랑 경기할 때 그때 조르지뉴 보면서 잘한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르테타가 뭐 굉장히 잘 쓰는 옛날 우리 뭐 조르지뉴 관련해서도 한번 뭐 영훈이 형 뭐 코멘트도 뭐 있었고 한데 어쨌든 칼라피오리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그 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6경기가 끝났습니다. 6경기 끝났고 이제 2경기 남았어요. 2경기 남은 상황에서 리버풀은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 여기는 그냥 뭐 이제 8위 안으로 이제 들어왔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2경기 남았기 때문에 저기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2경기 남아서 6점이잖아. 저 밑에 팀들이 9위 붙어 있는데 12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6점 차인데 12점이면 이제 2경기를 다 이겨야 이제 18점이 되는 건데 그 뭐 득실차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거의 뭐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지금 16강 다이렉트 그 권이 딱 릴까지예요. 저희가 이제 승점 13점이고
9위부터가 이제 도르트문트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12점으로 묶여 있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바이언, 아틀레티코, 밀란 뭐 상당히 쟁쟁한 클럽들 다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탈란타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레알한테 지면서 만약에 그 경기를 잡았더라면 아탈란타가 이제 3위죠. 8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아스날보다 이제 한 단계 순위가 이제 높은 상황이 됐을 텐데, 뭐 이제 그 점이 아탈란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고, 어제 승리한 유벤투스 이제 14위 진입, 그리고 모나코가 조금 떨어진 가운데, 이 바로 이제 뒤쪽 또 이제 페이지 보시면, 디나모 자그레브까지가 딱 24위 지금 걸쳐 있어요, 보면.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3경기 치르는 동안 1무 2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맨시티는 지금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순위권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네. 파리가 이 24위권에 없습니다. 25위예요, 파리. 결국 이제 다음 맨시티하고 파리 생제르맹 붙는 이 경기가 그쵸. 멸망전이 성사됐습니다. 어. 여기서 지면 사실 맨시티도 위험하고 거의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파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파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되게 좀 좋아하는 네.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파리는 사실 지금 네. 국내 대회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네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간 유독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다. 챔피언스 경기 못 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하게 이제 나갈 사람이라 그렇죠. 아니, 그냥 남의 팀 코치기 아니, 때문에 아니, 파리요? 아 몰라요. 나 그게 아니고 강원 간다고. 야, 이거 아니에요? 전북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북이요? 여기한테 개인적으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얘기 안 해요. 네,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또 이제 팔로잉을 안 했으면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요. 왜냐면 네. 모르는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나가 있는 경기를 거의 못 봐가지고 챔스는 특히 아예 하나도 못 봐서. 근데 현지면 시간이 오히려 더 잘 맞는데 여유가 좀 없었나요? 근데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그거 통역하는 것도 전문 통역인데 그나마 이번에 로테이션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둘이 했는데 하루에 막 8... 저번에 혼자 네, 했었잖아요. 처음에 한 3일인가 4일 혼자 하고 몸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나마 처음부터 한 분 더 계셔서 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서서 계속 하고 나면 완전히 이게 사람이 맛이 가서 축구 볼 생각도 안 들어가지고 집 숙소 들어오면 자기 바쁘고. 네, 그쵸. 그냥 좀만 텀 나면은 그냥 계속 눈 감고 힘들어, 누워있고 하니까 챔스리그에서 유독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현지 리그는 뭐 좀 봤는데 네. 스토리 좀 올리던데요. 네, 그 산체스 피스왕 가서 경기를 좀 보고. 네, 근데 챔스는 유독 하나도 못 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못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거 이제 지금 파리 입장에서는 루초가 이제 계속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2승째 거두고 있고 지난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 했는데 올 시즌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아예 뭐 16강 플레이오프권도 못 가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파리 팬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2경기 저 입중계 쭉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토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K리그 얘기이기도 하죠. 제주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이제 레전드라고 또 이제 칭할 수 있는 구자철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자철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더 이상 현역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현역 생활은 끝나는데 제주 구단하고는 뭘 계속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구자철 지금 이제 선수죠. 구자철 선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참고로 지금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경우는 B급까지 따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우크스부르크, 뭐 마인츠, 볼프스부르크 이 분데스리가에서 상당히 굵직한 족적을 남겼었던 선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국에서는 뭐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뭐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고도 아시안컵 득점왕 대회 왔고 월드컵 2번, 아시안컵 3번 요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동메달 주역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부상도 계속 잦아지고 컨디션도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3시즌 동안 28경기밖에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제주 유나이티드는 2025 시즌에 구자철 선수 이제 은퇴식을 따로 개최를 해가지고 팬들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구자철 선수야 뭐 저희가 이제 축구를 다 볼 때도 너무 그 프라임 시간대에 이제 활동을 했었던 선수인데 구자철 선수는 좀 어떻게 느꼈나요? 선수로서 딱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아했죠. 제주 있을 때 특히 그때가 저 2010년 막 이런 때죠. 그때가 저 군대 있을 때인데 막판에 특히 그 플레이오프에서 제주가 결국 우승은 못했잖아요. 서울이 그때 이제 우승을 했고. 네, 그 시즌 저는 엄청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89년생이다 보니까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워낙 재밌게 봤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우크스부르크 한창 좋았을 때 이후에 이제 발목 부상 같은 경우가 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경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해외에 나갔던 선수들 중에서도 부상 때문에 이 정도로 고생한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 근데 따지고 보면 또 막 십자인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네. 크게 해서 장기는 네, 네. 또 근데 이게 없었는데 자잘한 네. 부상이 네. 엄청 많았어. 네.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선수 부상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상 후 되게 고생 많이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좋았을 때 좀 더 봤으면은 좋았을 때라는 아쉬움이 항상 좀 있고 저는 마인츠 때도 제가 투엘 감독일 때도 경기 가서 보고 했었거든요. 네. 저 스페인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간 많이 뛰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도 제주 들어와서 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갈 때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네, 제주에서 네.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또 좋은 선례를 남긴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찬우 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선수가 데뷔할 때부터 이제 봤거든요. 제가 K리그에서 데뷔했던 선수 중에 보고서 가장 놀라움을 주는 선수가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구자철 선수. 나머지 한 명은요? 김민재. 아 김민재. 그냥 뭐랄까 이 두 선수는 경기 데뷔하고 나서 몇 경기 그 데뷔한 시즌에 이제 경기를 보는데 이거는 데뷔한 선수가 아닌데. 네 맞아요. 이거는 데뷔한 선수가 아니라 이거는 리그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다라는 느낌을 데뷔한 신인 선수한테 그런 느낌을 받긴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데뷔한 선수가 주전 바로 하기도 쉽지 않고. 그쵸. 네. 어린 선수고. 진짜 수많은 선수들이 이제 데뷔하는데 짧은 시간 출전기에 받고 막 그렇게 뛰는데 거기서 임팩트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그리고 선발로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감독을 비롯한 이제 코칭 스태프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그쵸. 남겼다는 건데 근데 그거랑 또 실제로 경기 뛰는 거랑은 또 다른 건데 근데 진짜 기량이 아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가 그 두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그렇게 뛰는 거 보고 그리고 유럽 가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 중에 하나였었고 특히나 미드필더 중에서 저렇게 나가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약간 유형이 좀 달랐던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쨌든 간 거의 뭐랄까 약간 만능형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구자철 선수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나가서 진짜 잘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수가 국내에 와서 많은 경기를 못 뛴 게 너무 아쉽고 마지막에 말년에 그래서 은퇴한다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내가 데뷔할 때 본 선수가 은퇴하네. 아니 근데 뭐 네. 2007년에 이제 제주 처음 이제 들어왔었고 저도 찬우 형이랑 좀 비슷한 그건데 저는 3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한 이래로. 저는 첫 번째가 구자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 이제 아마 예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약간 격이 다르다? 그 느낌을 엄청 받았고 저는 나머지 둘은 이재성, 김민재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창 2010년 말 이때가 잘할 때잖아요. 구자철 선수가. 제가 이때 그 전북현대에서 그 구단 알바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제주랑 경기 있을 때가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됐어요. 가까이서 구자철 볼 수 있고 또 이제 실제로 경기 이제 뛰는 것도 너무 이제 근접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해서 좋아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22년도에 KBS에서 이제 월드컵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구자철 선수랑 처음 이제 좀 사담도 좀 나눠보고 했었는데 저는 인간으로서도 되게 좀 유쾌하고 좀 재밌는 스타일이어서 그 뭔가 선수 때 봤었던 이미지보다도 더 좋아지게 됐었던 계기?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사실 결혼식 때도 이제 축전 부탁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결혼식 다음날 축전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쉽게 이제 어떤 게 없더라고요. 영상을 쓰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저녁에 공항 가고 있는데 신혼여행 가려고 공항 가고 있는데 그 자철 형님 전화를 하셨어요. 야 도현아 다음 주인 줄 알았다 결혼식이. 그래서 세계 최초 이제 식후 영상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가보로 남기세요. 가보로. 네. 근데 또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막 까먹었는데 막 안 까먹은 그런 거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상을 또 엄청 길게 되게 좀 공들여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식후에 왔지만 그래도 구자철 형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선수는 은퇴를 하고 나서 후대에 조금 더 평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고 또 어떤 선수는 뭐 현역 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내려치기를 당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약간 한국 축구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구자철 선수는 좀 어느 정도 위치까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까요? 매우 높은 위치로 평가를 받겠죠. 다만 이제 말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경기를 너무 못 뛰면서 네. 그 아마 이런 생각하실 분은 은퇴를 지금 했어? 약간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이미 은퇴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무 경기에 못 나오니까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은데 구자철 선수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손차박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쵸, 손차박. 한국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도달했던 선수들 네. 손차박 제일 많이 얘기하고 거의 그 다음 급? 그 다음 급. 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영훈이 형은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쿠스 이제 처음 갔을 때가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볼프스 갔다가 그때 잘 안 풀렸잖아요. 마가트 있고 그래서 경기 잘 못 뛰고 하다 아우쿠스 시즌 그때 겨울에 넘어갔잖아요. 임대로 넘어갔는데 강등권 팀에서 그 정도로 뭐라 그러지? 아니 물론 좋은 팀 가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강등권 팀에서 솔직히 해외 진출해서 국내 선수가 그 정도 한 적이 제 기억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막 그리고 이게 골 순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네. 해트트릭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활약도 활약이지만 해외로 봤을 때 그래서 뭔가 후대에도 코리안 리거의 이 분데스리가 활약 이런 걸랑 연관 지으면 무조건 뭐 언급되는 선수이지 않을까. 분데스로만 따졌을 때는 차, 손, 구 한 요 정도 아닌가요? 이재성 선수. 아니 근데 어쨌든 훨씬 이제 구자철 선수가 저는 지금까지는 기간이나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제 기준에서는 좀 킬에 오래 있었어요. 아 홀슈타인에. 저는 일부러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너무 마인츠에서 이제 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구자철 선수가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잘할 수 있었던 그 좋은 이유는 이 선수의 성격이랑도 좀 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뭐 마가트 시절 이제 썰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제 기용 계속 안 되니까 감독방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 이제 그런 선수들 좀 많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샤이하고. 네. 갑자기 그 짤이 떠오르네. 뭐요? 왜? 그 YY. 그 짤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저는 강단도 이 선수의 그 선수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말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보면 이게 좀 뭔가 투머치 토커 이미지도 좀 있고. 그렇죠. 예. 그거에 가깝죠. 예. 예. 어때 방송계 진출 가능성 좀 어떻게 봅니까? 방송계 하였잖아요. 아니 그 월드컵 이런 거 말고 뭐 다른 분야로 이제 좀 뭐 예능 이런 거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지금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또 이제 그 슈팅 스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감히 뭐 제가 평가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건방진 일이죠. 네. 건방진 일이지만 이제 방송을 제가 오래 하셨잖아요. 꽤 오래 했잖아요, 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그 구자철 선수의 캐릭터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분이 말이 투머치 토크에 가까워요, 진짜. 네. 그거를 잘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진행자 역할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PD 특히 편집하는 편집 PD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잘 잘라내야 돼. 근데 라이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이브는 힘들어요. 라이브. 예, 라이브는 힘들어요. 아니면 차라리 라이브라면 유튜브 같은 거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죄송하지만 축구 잘하는 류청은 이제 너무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그거 같고. 어쨌든 구자철 선수가 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그 사실 묶이잖아요.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이렇게 이제 세 친구기도 하고 묶이는데 어쨌든 구자철 선수가 이 중에서는 또 저는 사실 좀 그런 부상 빈도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저는 사실 기성용 선수가 조금 더 먼저 은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성 선수도 뭐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뭐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세 선수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쌍박 뭐였죠? 쌍박청룡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박주영 선수도 이제 피날레를 아주 멋지게 장식을 했고 2010년대를 수놓았던 선수들이 이제는 다 네, 하나 맞아요. 둘씩 이제 은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뭐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박쌍용. 죄송합니다. 쌍박양용이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쌍박 청룡이라고 했죠. 예. 미안합니다. 예. 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예. 약간 옛날에 양박적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예. 저런 택배밀상이야. 저게 임팩트가 너무 커, 저게. 쌍박 청룡 죄송합니다. 근데 쌍박도 맞잖아요. 박지성, 박주영. 네. 2명 있었어요. 네. 예. 양박? 쌍용. 양박쌍용. 예, 양박쌍용. 예, 죄송합니다. 기성용 선수가 겨울에 좀 다니잖아요. 휴식기에. 코치들도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난 시즌에도 라이센스 그랬었고. 준비도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기성용 선수 이제 은퇴하고 지도자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스타TV에 한 번 더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예.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자철 선수이자 또 구자철 형님의 이제 은퇴를 또 진심으로 제2의 이 축구 인생을 또 응원을 하는 바고 은퇴하고도 저희랑 또 이제 또 방송도 하셨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좀 정리되고 하시면 한번 또 이제 초대석 같은 거 출연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죠. 네.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개눈가리 시선 자리가 이제 또 비기 때문에, 형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하시면서 이제 좀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그래도 저도 항상,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파리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을 때 했지만 모르는 건 얘기를 안 해요. 모르는 걸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럼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면은 저 스스로 그래도 확신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경기를 일단 90분 경기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엔 이번에 또 강원 코치로 가게 됐지만, 그러니까 다들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송을 해서 프로팀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영향이 없진 않았겠죠. 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네. 근데 저는 그냥 하는 게 그때 그냥 저한테 동기부여가 있으면 하고, 근데 반면에 돈을 물론 억 단위로 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 페이가 따라오더라도 근데 저한테 동기부여가 없으면 솔직히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그걸 하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뭔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건데, 솔직히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부터 재밌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로 때 같은 경우는 또 영상 써서 해보는 그때 진짜 게, 재밌었죠. 그거는 재밌었죠. 진짜 제가 방송 옛날 팟캐스트부터 이것저것 했지만 그거는 정말 제가 한번 스스로도 내가 이거 진짜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저작권 이슈 약간 해결 안 됐을 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예, 전 진짜 아쉽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그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기회가 돼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하기 전에 딱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저한테 개인 유튜브 하라는 얘기가 되게 옛날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했던 생각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딥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니까, 네, 맞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시각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1시간, 2시간 떠들어도 듣지만 노가리를 까도 듣고 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약간 그냥 흘리는 느낌이니까. 근데 이걸 시각적인 걸 동반해서 이렇게 조금 축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연 그냥 축구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들을까, 그리고 들었을 때 재밌다고 느낄까라는 약간 그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했을 때 생각보다 진짜 훨씬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경기장 갔을 때 같은 경우 특히 좀 컸던 게, 경기장 가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근데 딱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은 게 그거죠. 이렇게 사진 찍고 가실 때 저한테 항상 말씀을 몇 분들은 이제 주시는 게, 덕분에 축구가 더 재밌어졌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진짜 솔직히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았고 좀 보람을 느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이제 또 결국 팀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 역할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분들한테도 방송할 거냐, 코치할 거냐 얘기하고 아예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전 얘기를 한 게, 나는 근데 결국엔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대상 자체가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엔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게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장소가 바뀐 것 뿐이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K리그 휴식기 때 좀 네네. 오나요? 네, 뭐 구단에 일단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 괜찮다라고 이제 하면. 아, 그러면은 뭐 당연히 와야죠. 네, 약간 그 외전 에피소드 느낌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네. 이제 그런 거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아까 장코치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는 이제 장코치가 설명을 잘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교수님이야. 아, 이분 네. 정말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사실 뭐 모르는 게 없는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 네. 그래서 보면은 설명을 막 해. 이제 그 강의를 하잖아요. 네. 설명 막 해.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 저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네.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좀 뭐, 그건 아니더라도 되게 잘 정말 설명을 잘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장코치는 이제 후자 쪽인 거죠. 그쵸, 설명을 말을- 정말 잘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다고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만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잘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 아까 채팅창에 이제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제가 이제 3인자로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좀 재고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그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어째 강원 코치 가시기 전 마지막 네.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작게 선물을 아유,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뭐죠?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뭐 이제 기록적인 거나 아, 이런 걸 또 네네. 굉장히 아, 많이 다행이네요. 하고 스케줄링하고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좋아하시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보니까 약간 비싼 거 해야 될 텐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 진짜요? 뭐라고요? 개 눈 깔려고 했나요? 그러려 하다가 도구야. 장영훈이라고 했습니다. 장영훈으로. 도구 아이로 하려다가 아니요, 안 그래도 어제 막 그런 만년필 펴커. 펜 이런 거를 엄청 찾아보더라고. 아, 여기서. 진짜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잘 쓰시고 아, 그 네네네. 계약서 서명하실 때 저희가 네네. 드린 이 펜으로 아, 요걸로? 네, 한번 서명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내일 가는데 이걸로 서명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서명할 때는 만년필이죠. 네, 맞아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 FC 온라인에서도 이제 가라지만 그 만년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명할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저도 이제 개눈깔 시선 영훈 형이랑 저도 이 코너 하면서 이제 사실 더 좀 알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전에 오며가면서 몇 번 마주쳤다 뿐이지 뭔가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뭐 마지막으로 그냥 이스타TV 팬들한테 작별 인사는 아니고 인사 한번 아, 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경기장 와서 직접 이제 인사해 주신 분들한테 많이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한번 또 했지만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냥 팀으로 가선 또 저는 제가 가진 장점, 제가 해오던 것들 그대로 할 건데 강원이라는 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또 팀을 통해서 뭔가 축구에 대한 재미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위치는 바뀌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든풋볼 목요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경기 입중계 그리고 다음 주 히든풋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